자,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소외된 임차인들 탈아파트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작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반면에 연립 다세대 주택은 11% 넘게 이 전월세가 늘었다고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는 그야말로 이제 트리플 강세다. 일단 첫째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세값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매매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기준 73주 연속 올랐습니다. 예. 52주가 1년이거든요. 지난해 2월 이후 1년 반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올해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5%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아파트 전세값이 6억 6천만 원, 6억 5천만 원인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동안 3천만 원 이상 올랐다는 얘기고요. 네. 월세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월세,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무려 25%가 올랐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규제 역설로 인해서 지역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를 하다 보니 예. 매물은 줄고 있고 전세값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늘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 규제를 강화할수록 아파트 시장에서는 좀 부작용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 여파 이후에 한때는 이 빌라 공포증 현상까지 있었던 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임차인들이 다수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서민들 주거 안정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다운사이징 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네. 첫 번째, 일단은 지역 규제로 인해서 내가 살던 전셋값,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이 지역을 탈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 34평형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2년 새 1억 원 오르다 보니 집을 줄여서 25평형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이른바 주택 유형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그야말로 이제 품귀 현상을 빚으니 비아파트, 이른바 이제 전세 사기 여파로 그동안 회피해왔던 이 비아파트 부분으로 이제 전세 거래량이 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상승률 1위가 어디냐? 바로 도봉구, 동대문구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마저도 집값이 뛰다 보니 이른바 비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로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예. 이게 지정되게 되면 일단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갭 투자가 원천 차단이 되고요. 또 그만큼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연립주택으로 지금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전세 사기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빌라로 가더라도 전세보다는 오히려 월세로 가는 현상이 10명 중 8명이 비아파트 부분의 월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 축소를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세대출을 너무 억제면 오히려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들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반기 전세난이 우려가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공급 물량이 하반기에도 1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서울에서는 줄어듭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고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정부가 하반기에는 전세 대출 보증을 줄이거나 아니면 DSR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전세 대출을 옥죄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자발적인 아파트 현상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마 문제는 전세 대출 이렇게 하면 월세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수도권이나 이제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따라서 이 전세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유주택자들 고가 전세 대출은 축소하되 이른바 실수요자들
서민들을 위한 대출을 좀 열어주는 투트랙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투트랙 정책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여 대변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에서 일도 좀 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세금 얘기 나왔고 결국은 이렇게 내몰릴 것이다라는 서민들이 내몰릴 것이라는 지적인데 정부의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7월에 이제 뭐 세제 개편 한다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민주당 당내에 세제 개편에 동의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 시절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도 당과 충분히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세제 개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집값이 잡을 수 있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뭐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을 저희가 뺏겼는데 서울시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세제 개편에 있어서 저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